경제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, 즉 고준위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죠? 예, 그렇습니다. 지난달 27일 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, 개원 직후에 김석기, 이인선, 김성원, 정동만, 김성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 5개의 법안을 병합 심사해서 하나의 법률로 만들었는 건데요. 네? 이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분 시설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률이고, 이 국가 차원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또 중간 저장 및 연구 처분 시설 부지 선정 절차를 규정한다거나 또 유치적 지원에 관한 마련, 이런 내용들이 주요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네.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죠. 고준위 폐기물 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가 설치가 된다고요? 예, 그렇습니다. 이 국가 차원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, 또 선정 등의 필요한 업무도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고요.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그러나 이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이라든가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이 원안위 의견 청취 내용도 의무화를 했습니다. 이 고준위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도 명문화했죠? 그렇습니다. 이게 이제 아무래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로 보이는데요. 이 위원회는 부지 적합성 조사의 개요라든가 절차, 방법, 평가 기준, 또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 부지 적합성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고, 그런 다음에 기본조사 후보 부지를 도출하고 그 후보 부지 관할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서 기본조사를 이제 후보 적합성 조사에 필요한 기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했고요. 그리고 이 위원회는 이 부지 적합성 기본조사 결과를 평가해서 심청조사 대상 부지를 도출하고 또 그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심청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 심청조사 결과를 평가해서 관리시설, 중간저장시설이나 연구처분장 예정 부지를 도출한 뒤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등을 거쳐서 이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하도록 그 절차도 이 특별법에 명문화를 했습니다. 그동안 말 많았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운영 일정도 법안에 포함됐죠? 그렇습니다.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우리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가동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언제까지 처분할 것이냐, 또 중간 저장 시설은 어떻게 지을 것이냐, 이런 일정들이 현재까지 계속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, 건물만 있고 화장실은 없다, 속된 말로 이런 비유도 많았었는데요. 그래서 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이번 이 특별법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운영 일정을 명시한 것입니다. 법 17조에 이 관리시설이라고 하니까 명칭이 그렇습니다. 어쨌든 중간저장시설이라든가 연구처분장 이걸 합쳐서 관리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일정을 명시를 했습니다. 특별법에서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에 또 이른바 연구처분장,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시를 했습니다.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두 차례에 걸쳐서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일정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제 특별법에서 그 일정을 좀 더 분명하게 명시했다.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고준위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, 법제화했다,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고준위 방패물 중간 저장 시설이나 연구 처분장 등
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도 있죠. 그렇습니다. 이게 뭐 워낙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때부터 이른바 위험시설,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데 따른 경제적 보상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고, 그래서 이 고준위 방패물 중간 저장 시설이나 연구 처분장을 유치하는 지역에도 그런 특별지원금과 같은 유치적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. 그래서 이 유치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이 관리시설 유치적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. 이 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든가 지역주민 우선 고용 또 기타 지역발전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,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중저준위 방패장을 유치했던 경주적 유치적 지원 절차와 뭐 이런 프로세스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특별법에서 구체적 지원 규모는 명문화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현 시점에서 특별지원금이 얼마가 된다거나 뭐 이렇게 파악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. 그렇군요. 또 원전 부지 내에 저장 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고요? 그렇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 저장 시설이 2050년, 연구처분장이 2060년 이전에 운영을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만, 그렇다면 그 전에 발생하는 이 폐기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,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는 어떤 법적 지원에 관한 사항들 특히 없이 이제 원전 내에 임시 저장 형태로 계속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원자력 발전소마다. 근데 이번에 이 특별법에서는 결국 이제 중간 저장 시설이 운영하려고 하면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원전 부지 내에 저장 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, 또 그럴 경우에는 이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도 해야 한다,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발전용 원자력 운영자, 그러니까 사업자는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서 저장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 공고, 공람, 설명회, 토론회 등을 통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, 또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해라, 이렇게 명문화를 했고요. 결국 이제 이 부분은 탈핵단체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. 일방적으로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기존 원자력 발전소 부지 안에 앞으로도 적어도 한 30년가량 더 저장하겠다는 법안이고, 그래서 발전소 주변 지역 전체를 영구적인 핵폐기장으로 전락시키는 것 아니냐, 이런 비판 제기를 하고 있고요. 또 그런 한편으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는 것이고,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내 임시 저장 시설의 용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, 이제 이 부분도 이번 법률안 제정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. 이 원전 부지 내의 저장 시설의 저장 용량은 해당 원자력 발전소 내에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 원자력의 설계 수명 기간 동안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만 지어야 된다,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.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많았냐면, 원자력 안전법에서는 원전 설계 수명 이후에도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계속 운전할 수 있는데, 그렇기 때문에 이와 동일하게 운전 허가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사행후 핵연료 양에 맞춰서 임시저장 시설을 짓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만, 안전성에 대한 주민 우려라든가 특별법안에 대한 이 주민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, 이런 의견이 다수를 이루면서 최종적으로는 설계 수명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사행후 핵연료량으로 부지 내에 지을 수 있는 임시 저장 시설의 저장 용량은 제한을 했습니다. 근데 이게 결국 이 법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마찬가지로 친원전 쪽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. 일각에서는 이렇게 하면 사실상 설계 수명을 연장하는 계속 운전을 막는 조치가 아니냐, 이런 지적을 하면서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하고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겠다, 이런 방침으로도 알려지고 있어서 요 부분에 대한 논란은 계속 지속될 것 같고, 특히
월성원전이 2, 3, 4호기 계속 운전을 현재 경주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, 그렇다면 이 부분도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이냐, 경주 시민들이 계속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. 이 법률 조항은요. 네, 이렇게 이제 원전 부지 내에 저장 시설을 증설할 경우에 주변 지역 지원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가능하겠죠? 그렇습니다. 사업자가 그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, 월성원전 같으면 경주시장과 협의해서 그 부지 내에 그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할 수 있도록 그 마련하도록 했습니다. 근데 이 부분도 2020년에 월성원자력 본부가 이 고준위 폐기물 조밀 건식 저장 시설, 이른바 맥스트 정수를 추진할 때 한 1,100억 규모의 상생협력 지원금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, 그때는 법률적 어떤 기반도 없이 이 합의금을 도출했는데 한 1년 6개월가량 수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. 이런 점들이 비춰보면 앞으로 각 원전마다 이 임시저장 시설을 둘러싸고 지원 규모 뭐 이런 것들 두고 지자체와 주민, 한수원 간에 상당한 갈등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이 원자력 산업계와 탈핵 단체들의 반응이 좀 엇갈리죠? 그렇습니다. 원자력 산업계에서나 뭐 또 방사성 폐기물 학회 등등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오랜 수군이 풀렸다. 그 1978년 고리 1호기 상업운전 이후에 지속된 이 고준위 방패물에 대한 입법 불비, 이른바 마땅한 법률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47년 만에 해소가 된 것이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준위 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는 원자력 전주기 완성에 그 전력 생산에서부터 그 폐기물 처리까지 전주기 완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고, 우리나라가 원자력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. 이렇게 일제히 환영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 환경단체들은 전국의 원전 부지를 전부 다 핵폐기장으로 만들 수 있는, 그래서 그 원자력 사업자 중심의 법률이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그러면 국내 원전 중에 가장 많은 양의 고준위 폐기물을 임시 저장하고 있는 월성원전 소재인 경주에는 이번 이 특별법 제정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? 국내 다른 원전이 대개 이제 경수로용 원전인데 반해서 월성원전은 그 1, 2, 3, 4호기가 국내 유일하게 그 중수로용 원전입니다. 중수로용 원전이 특별히 그 고준위 폐기물이 많이 발생을 하고, 그래서 국내에 한 54만 다발의 90% 가량이 월성원전에 지금 임시 저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이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 제정이 이 경주 시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. 김석기 국회의원 이외에 이 특별법 제정 이후에 오늘까지도 환영이든 비판이든 어느 한쪽이든 공식적인 반응을 발표한 곳이 없을 정도인데요. 일단 이 특별법 제정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성원전 내에 수십 년 동안 임시 저장하고 있는 이 고준위 폐기물을 이제 경주 바깥으로 언젠 2050년 시점에는 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,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. 이런 점을 들어서 김석기 국회의원은 경주 주민들의 수군이 마침내 해결됐다, 뭐 이렇게까지 평가하고 있는데, 이런 평가가 그러나 온전히 경주적 정서를 반영한 평가로 보기 어렵다는 측면도 많아 보입니다. 왜 그러냐면 경주에서는 지난 2005년에 중저준위 방패장 주민 투표를 겪었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. 당시에 중저준위 방패장 그 찬반 뭐 이렇게 주민 투표를 할 때 경주시나 시의회 그리고 경주 기득권 차성 단체들은 이 중저준위 방패장 유치를 통해서 월성원전에 보관 중인 고준위 폐기물을 늦어도 2016년까지, 당시의 정부 계획은 2016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조기에 보낼 수 있다,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, 그런 공감대 속에서 이제 중전위 방패장 주민투표가 압도적으로 높았다,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그동안에 이것이 계속 지연되면서 경주시에서는 뭐 안전을 위해서든 또는 그 경제적 뭐 보상을 요구하던 간에 경주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들이 정부나 한수원을 향해서 협상력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는데, 이번에 이 2050년까지 장기 보관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리면서 그런 시민들의 공감대, 바람 이런 것들이 일단 무산이 됐고, 또 정부와 한수원에 요구할 수 있는 큰 목소리 하나를 경주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확실하게 상실했다,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복잡해 보인다,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. 특별법 제정으로 고준위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 지역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정부 지원이 또 예상되면서 경주 지역 사회에 또 하나의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네요. 그렇습니다. 그 중저준위 방패장 특별법에는 이 중저준위 방패장 유치 지역에 사행 후 해결로 관련 시설은 건설하지 못한다,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
이 고준위 폐기물을 경주에는 적어도 지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, 그러나 월성원전 1호기 계속 운전 때나 또 최근에 월성원전 맥스터 정설 때 막대한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면서 갑작스럽게 찬성 단체들이 많이 발생했던 경험이 경주에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네. 이 중조준위 방패장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경주에 고준위 폐기물 방패장을 유치하자, 이런 끔찍한 주장이 나올 가능성, 조심스럽지만 현재 경주 분위기를 보면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, 이런 우려 섞인 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건 뭐 말 그대로 아직은 전망 차원인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경주의 상황이기도 합니다. 네, 고준위 특별법 제정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. 김종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